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갑자기 손이 멈춰버리는 순간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망설임 없이 집어들었을 물건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말 필요한 걸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일입니다. 최근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 김 선생님은 평소 자주 가던 과일 가게에서 늘 사던 사과를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가격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셨답니다. 언제 이렇게 비싸졌나 싶어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 선생님의 반응이었어요. 10,000원도 안 되는 사과 한 봉지를 두고 한참을 고민하고 계신 본인을 발견하신 거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요. 분명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미묘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 말이에요. 마치 모래시계처럼 한 알씩 떨어지는 모래를 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어요. 70세박 여사님은 최근에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평소에 활발하게 친구들과 어울리던 분이셨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몸이 안 좋으신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박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박 여사님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박 여사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본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쓰고 싶을 때 쓰고 필요할 때 쓰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라도 써보셨어요? 네, 써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샀나 싶더라고요. 이런 경험담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답니다. 딱히 큰 돈을 쓴 기억은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줄어드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한 분은 이런 실험을 해보셨어요. 정말 간단한 실험이었어요. 돈을 쓸 때마다 휴대폰에 간단히 적어보기로 하신 거죠. 커피 사면 커피 5,000원, 마트에서 장 보면 마트 30,000원 이런 식으로요. 한 달 뒤에 그 목록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돈을 쓰고 계셨거든요. 특히 작은 금액들이 문제였어요. 2,000원, 3,000원, 5,000원씩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하나하나는 기억에 남지 않으니까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사신 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집에 있는 줄 모르고 또 사거나 비슷한 용도의 물건을 중복으로 사거나 말이에요. 그때 깨달으셨대요. 문제는 큰 지출이 아니라 작은 지출들이었다는 걸요. 마치 옷에 작은 구멍이 뚫려서 비가 새는 것처럼 작은 소비들이 모여서 큰 누수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바쁘게 일할 때는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여유로워지니까 즉흥적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늘어난 거죠. 심심하면 홈쇼핑도 보고 시간 있을 때 마트도 자주 가고요. 둘째는 체크하는 시스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모든 지출을 관리하고 점검받았는데 개인 소비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리가 소홀해진 거죠. 셋째는 돈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 정도가 쌓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변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다들 말은 안 하시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답니다. 특히 은퇴하신 지 몇 년 되신 분들 중에서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상황이 확실히 달라져요. 실제로 몇 개월 동안 직접 실험해 보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복잡한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예를 들어 돈을 쓰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지금 필요한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출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가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큰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도만 확인해 보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요. 실제 사례를 보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지출을 줄이신 분들도 계세요.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작지 않은 금액이죠.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예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불안감이 사라지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는 마음 편히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작은 변화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여유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경험담이에요. 거창한 이론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해보고 효과를 본 방법들이니까 여러분께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쓴 돈이 어디에 갔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글쎄 하실 거예요. 큰 돈은 기억나는데 작은 돈들은 기억이 안 나시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획해서 쓰는 돈, 다른 하나는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돈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거든요.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신 분이 계세요. 평소처럼 생활하시되 현금을 쓸 때마다 영수증을 모으기로 하신 거예요. 카드는 나중에 명세서를 볼 수 있으니까 현금만 체크해 보신 거죠. 한 달 후 영수증을 모아보니 깜짝 놀라셨답니다. 현금으로만 40만 원이 나갔는데 뭘 샀는지 절반도 기억이 안 나시더라고요. 편의점에서 3천 원, 5천 원씩 계속 쓴 것들이었어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편의점에 들어가서 딱히 살 게 없는데도 뭔가 하나씩은 사게 되는 거 말이에요. 음료수 하나, 과자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각각은 작은 돈이지만 쌓이면 만만치 않아요. 더 재미있는 건 계절의 변화예요.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게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나 군고구마를 사게 되죠. 봄에는 나들이 용품, 가을에는 간식거리를 더 많이 사게 되고요. 이런 계절별 소비 패턴을 의식하고 계신 분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1년 내내 뭔가를 계속 사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바로 대체 소비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시간에 뭘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마트나 갈까?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원래 친구와 만나서 쓸 예정이던 돈을 다른 곳에 쓰게 되는 거죠. 이것도 무의식적인 소비 중 하나예요. 시간이 남으면 자연스럽게 소비할 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출 카테고리 나누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한 달 지출을 딱 3개로 나누는 거예요. 꼭 필요한 돈, 있으면 좋은 돈, 없어도 되는 돈. 꼭 필요한 돈은 생활비, 의료비, 관리비 같은 거예요. 있으면 좋은 돈은 외식, 취미, 선물 같은 거고요. 없어도 되는 돈은 충동구매, 중복구매 같은 거죠. 이렇게 나누고 나면 어디를 조절해야 할지 보여요. 없어도 되는 돈을 줄이고 있으면 좋은 돈을 적절히 관리하면 되는 거죠. 다음은 요일별 소비 패턴 파악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정 요일에 돈을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월요일에는 일주일 장보기, 수요일에는 병원 가기, 금요일에는 친구 만나기 이런 식으로요. 이 패턴을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아, 오늘은 돈 많이 쓰는 날이구나 하고 의식하게 되면 좀 더 신중해지거든요. 세 번째는 만족도 체크하기라는 방법이에요. 돈을 쓴 후에 이거 사길 잘했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족스러우면 동그라미, 보통이면 세모, 아쉬우면 X표를 해보는 거죠. 한 달 후에 보면 어떤 소비가 만족스럽고 어떤 소비가 아쉬웠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달에는 만족스러운 소비는 늘리고 아쉬운 소비는 줄이면 되죠. 네 번째는 소비 전 잠깐 멈춤이라는 기법입니다. 뭔가 사기 전에 딱 10초만 멈춰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집에 비슷한 게 있지 않나? 다음 주에 사도 늦지 않나? 이런 질문들을 빠르게 해보는 거죠. 10초만 투자해도 불필요한 구매를 많이 막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대안 찾기입니다. 뭔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다른 방법이 없나 생각해보는 거예요. 새 옷이 사고 싶으면 옷장을 다시 정리해보거나 새 책이 사고 싶으면
도서관을 이용해 보거나 외식하고 싶으면 집에서 특별한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죠. 이런 방법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의식의 문제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던 소비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거죠. 완전히 안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써보신 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을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막연히 돈이 빨리 없어진다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만큼 나가는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죄책감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을 쓰고 나서 괜히 샀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생각하고 산 거니까 후회가 덜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뭘 사고 싶고 어디에 돈을 쓰고 싶은지 미리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다른 지출을 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보통 두세 달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마치 양치질이나 세수처럼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장점은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대신 이번 달은 잘 관리했네 하는 뿌듯함을 느끼게 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것,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까? 구체적인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첫 달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출이 줄어들어요. 별로 많지 않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두 번째 달부터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첫 달에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시간이고 두 번째 달부터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쓰는구나 하는 걸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1년으로 계산해보면 어떨까요? 한 달에 평균 40만 원씩 줄인다고 하면 1년에 480만 원이에요. 5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작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지출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뭘까요? 바로 내가 내 돈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불안했는데 이제는 내가 결정해서 쓰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 확신이 정말 큰 힘이 되어요. 예를 들어 손주 생일 선물을 살 때도 마음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이거 사도 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번 달 계획에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외식비 예산 범위 내니까 편하게 먹자 하고 즐길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변화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막연한 불안이 사라져요. 대신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10년 후에도 괜찮을 거야 하는 안정감이 생기죠.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걸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주에는 딱 하나만 해보세요. 돈을 쓸 때마다 휴대폰에 간단히 적어보는 거예요. 커피 5천 원, 마트 3만 원 이런 식으로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얼마를 어디서 썼는지만 적으면 됩니다. 두 번째 주에는 그 기록을 보면서 패턴을 찾아보세요. 내가 편의점을 이렇게 많이 가나? 하는 것들 말이에요. 세 번째 주부터는 조금씩 조절해보세요. 편의점 가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홈쇼핑 보는 시간을 줄인다든지요.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만 바꿔보세요. 네 번째 주에는 한 달을 돌아보면서 이번 달은 어땠나? 하고 평가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달라졌구나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한 달을 보내시면 두 번째 달부터는 훨씬 쉬워져요. 이미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릴게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계획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친구 생일이라서 예정에 없던 선물을 산다든지, 날씨가 좋아서 갑자기 나들이를 간다든지요. 그런 일이 생겨도 자책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그랬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다음에 조금 더 주의하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방향이에요. 100% 완벽하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 한 분 정도에게는 요즘 가게 관리를 해보고 있어 하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응원도 해 주시거든요. 언니 요즘 정말 달라졌네 하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해요. 혹시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귀찮다, 원래대로 사는 게 편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처음에 왜 시작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더 마음 편한 생활을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 목표를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달라진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보다 돈 걱정이 줄었네. 요즘 마음이 한결 편해졌네 하는 변화들 말이에요. 이런 변화들을 느끼면 계속할 동기가 생겨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는 이 작은 변화가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더 안심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엄마는 정말 지혜롭게 사시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어요. 나도 저분처럼 해볼까? 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작은 변화가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해보세요. 오늘 당장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보시면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이미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내셨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시고 자녀도 키우시고 집도 꾸려오셨으니까요. 그런 여러분에게 이 정도 변화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의 여러분을 상상해보세요.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시작하는 이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더 나은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